자, 두 번째 집합의 연산 단원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집합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은 연산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개념, 집합에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개념은 합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더하기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의 개념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설명을 하면서 얘네들을 뭘로 가져갈 거냐면은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배웠는데 뭐였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설명을 가능할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설정을 하고 할게요. 집합 A를 1, 2, 3, B는 1, 3, 5, 7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합집합부터 가보자. 합집합은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A 합집합 B라고 쓸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조건제시법,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써보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쓰는 거야.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거나. 그래서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쓸 거고요. 이렇게 쓰는 게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거예요.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X바가 붙을 거고 이 X의 원소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A에서 왔거나 또는 어디서 왔어? B에서 왔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 또는, 요 또는이라고 썼던 얘가 뭐도 되냐면은 이거나 라는 말로도 바꿔서도 합집합의 개념의 모든 문제들은 다 뭐 또는 뭐 이거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합집합의 개념이더라. 그 다음 마지막 벤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1, 3이 겹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안 겹치는 거 쓸 거고요. 전체는 어디 부분, 합집합은 요만큼이 합집합이더라.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교집합. 교집합은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다. 얘를 의미하는 바는 동시에 들어있는 원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교집합은 동시에 있는 겹쳐지는 그러한 원소들을 쓰라 그랬으니까 겹쳐 있는 것은 1, 3 둘 다 있는 원소를 쓴 거예요.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X바라고 쓰고 얘는 A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는 그리고 B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고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리고도 같은 말인 거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말도 많이 쓰더라. 그래서 문제 풀다가 어떤 말에 동시에란 말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리고란 말이 들어가면 교집합의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얘를 마지막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항상 복잡한 데부터 먼저 써요. 선생님 1~3부터 썼거든요. 같이 있는 거. 이 부분이 교집합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5, 7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잡한 데를 어디인지 찾아서 적는 부분부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집합과 차집합 볼게요. 자, 여집합을 하기 전에 이 안에는 전체 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A, B 집합은 그대로 요걸 사용할 거야. A는 1, 2, 3, B는 1, 3, 5, 7을 쓸 거고요. 전체 집합은 기호로 보통 U를 쓰는데 요렇게 쓸 거예요. 선생님은 꺾어서. 왜? 얘를 부드럽게 쓰면 뭐랑 비슷하냐면 합집합의 기호랑 비슷해서 전체 집합은 요렇게 쓸 거고요. 얘는 그래서 전체 집합은 A, B를 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보면 돼요. 1, 2, 3, 4, 5, 6, 7, 8까지 쓸게요. 자, 그래서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 B, 그 다음 쓰는 건 역시나 마찬가지 겹치는 데부터 먼저 쓰고요. 2, 5, 7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은 거 4, 5, 6, 8 이렇게 될 거예요. 4, 6, 8이 요 밖에 쓰면 되겠더라. 그래서 두 번째 여집합은 저기다 쓸게요. 여집합은 자 쓰는 방법은 A의 여집합 C를 지수처럼 써요. A의 여집합이라고 읽으면 될 거고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은 A가 아닌 원소를 쓰는 거예요. A가 아닌 원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뭘 보고 쓰면 편하냐면 이거 보고 쓰는 게 편해요. 벤 다이어그램. 여기서 A가 아닌 원소는 누구야? A가 아닌 원소 4, 5, 6, 7, 8 괜찮아요? A가 아닌 원소.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4, 5, 6, 7, 8이 될 거고요. 자, 이게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얘는 X바라고 쓸 거고요. 이 원소들은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냐면은 전체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디에는 없는 원소들이야? A에는 포함되지 않는 원소들이다 라고 해서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 세 번째는 저기 있는 걸로 그냥 계속 쓸 거라서 어느 부분이냐면 파란 색깔로 표시하자면 A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 부분이 다 A의 여집합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더라.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듯이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하고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뒤에 가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집합이에요. 빼기 개념이고요. 자, 쓸 때는 빼기 같지만 읽을 때는 차집합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A 차집합 B를 읽고 얘네들을 이제 찾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할 거야, 나는. A 중에서 B가 아닌 원소예요. 다시. A 중에서 B가 아닌 원소. 쉽게 찾는 방법은 A에서 B 부분을 가려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A 부분에서 B 부분을 이렇게 가려. 그럼 남는 원소는?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는 2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찾은 거고요. 마찬가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바. X는 A에는 원소로 있는 거고, 이거 어디에 없는 원소냐면은 B에는 없는 원소가 A 차집합 B더라.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한번 써볼까? B 차집합 A.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부분은 주황 색깔로 표시할게요. 요 2가 있는 요 A 차집합 B의 부분은 여기에요. 그래서 나는 가끔 달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럼 B 차집합 A는 반대쪽 달 모양이에요. B 쪽에서. 그럼 얘는 B 부분에서 A 부분을 제외하는 거니까 원소로 바로 찾아내면 5, 7. 그리고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얘는 이제 A에는 없는 원소이고 동시에 B에는 있는 원소를 쓰는 거더라. 그래서 결론. 일반적으로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랑은 다르다.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예요. 같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게 이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렇게 네 가지를 연산을 했을 텐데 그 연산한 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성질을 좀 볼 거예요. 걔네들의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알아야 될 특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필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이어서 가자. 성질 법칙과 성질로 바꿀게요. 얘네는 법칙이 있어갖고 연산 법칙이 있어요. 연산 법칙과 성질로 바꿀게요. 그래서 연산 법칙만 합시다. 자, 연산 법칙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그래서 얘네는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랑 같은 거. 그 다음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랑 같다. 얘네들은 언제 써먹냐면은 주로 증명할 때 많이 써먹기도 하고 같은 집합을 골라봐라 라고 할 때 많이 쓸 거예요. 두 번째는 결합법칙. 그래서 결합법칙은 묶는 거죠. A 합집합
B합집합 C가 있는데 B합집합 C를 먼저 하고 A를 나중에 합집합한 것은 A합집합 B를 먼저 하고 C합집합을 나중에 한 거랑 똑같은 거고, 교집합도 마찬가지. B 교집합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 교집합한 거는 A 교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교집합한 거랑 같더라. 이게 결합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분배법칙. 이렇게. 자, 분배법칙은 A 합집합 그 다음에 B 교집합 C가 있을 때 분배하는 거야. A 합집합을 분배로 B랑 C로 주어. 그러면 얘가 A 합집합 B, A 합집합 C가 될 거고, 사용하지 않은 요 A 교집합을 여기다 쓸 거다. 이게 분배법칙. 거꾸로 묶는 것도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여기를 뭐 교집합으로 할까? 이렇게 하자. 교집합 B, 그 다음에 여기가 합집합 C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얘는 이쪽으로 해서 분배법칙. 그러면 A 합집합 C랑 B 합집합 C가 될 거고, 사용하지 않은 거 교집합 여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게 분배법칙. 그래서 이왕 법칙 나온 김에 여기에 하나 더 여기다 쓸게요. 원래는 따로 정리를 하는데 네 번째로 할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정리를 합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첫 번째는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집합을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바뀔 것은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 다음 A 교집합 B가 있고 여집합을 하게 되면 A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는 거랑 같더라.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많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보고 얘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얘를 보고 이거를 찾아내는 걸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 있는 걸 보고 좌변을 보고 우변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변을 보고 좌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려면 우변을 먼저 살펴보고 좌변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될 수 있구나, 이런 거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보면서 쓰면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거 A하고 합집합하고 공집합을 합쳤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결과는 A.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왔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교집합으로 나오면 뭐가 될까? 이거 공집합. 괜찮아요? 두 번째. 그러면 똑같은 것끼리 합집합하면 그냥 A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교집합으로 하게 되면 그대로 A.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옛날에는 뭐 흡수법칙이라고 했는데 뭐 용어 생략하고요. 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뀌는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할게요. 전체 집합이랑 비교해 보자.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치면 전체 집합.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겠어? A, 뭐 이런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요거 할게요. A가 아닌 게 아니야.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고요. 그건 다시 A가 될 거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다. 여섯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아주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A차 집합 B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이거.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떠올리면 돼요. 증명 안 할게요. A차 집합 B는 어디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달 모양이 어디 쪽에 있는지 생각하면 될 거고,
이 부분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어디 부분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구나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A에서 어떤 부분을 지우면 A 차집합 B랑 같은 거냐면 교집합만 없애면 돼. 괜찮아요? 그러면 A 차집합 B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마지막 하나는 A 합집합 B야.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없애주면 A 차집합 B랑 같을까? B 부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분은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빨간 색깔은 꼭 외워서 얘를 이걸로 바꾸는 증명 방법도 많이 나오고, 거꾸로 얘를 얘로 바꾸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아야 될 게 저 빨간 색깔이더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이제 개념은 조금 더 하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유형을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이거와 같은 표현 이제 좀 작게 써보자. 자, 얘는 무슨 소리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B가 여기 있고 A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얘를 문제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에는 문제에 있는 요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가지고 우리는 이걸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A 합집합 B는 당연히 B 그림 보고 찾아내는 거죠. 이제 벤 다이어그램 보고. 두 번째 A 교집합 B는 그럼 뭐다? A다. 3번 A 차집합 B는 얼마다? 공집합. A에서 B 부분을 지워버리면 남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4번 그럼 B에서 A를 차집합해버리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요. 여집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여집합을 써먹으려면 전체 집합이 좀 필요해. 전체 집합. 그래서 5번 여집합에 대한 얘기예요. B의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이렇게 포함될 거다.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의 여집합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더라. 그다음 그러면 뭐 당연히 요것도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B의 여집합, 차집합, A의 여집합은 네, 공집합. 됐어요? 요거까지 하면 1번부터 6번까지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 얘네들은 다 뭘 표현하더라?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설명한 거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뭐, 요 정도 하면은 아마 충분히 여기 내용에서는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은 요거예요. 3번은 이제 마지막. 개념은 마지막에 유형 쓸 거 더 있어요. 그래서 따로 또 쓰셔야 될 거예요. 자, 얘는 1번.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공식화처럼 되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그릴 거고요. A 합집합 B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예요.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전체 집합이고 먼저 써야 될 부분 쓰고 합집합은 이 V 표시한 원소의 개수들을 다 더하는 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더라. 그래서 증명을 요건 안 할게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 B의 원소의 개수 했더니 가운데 교집합이 중복돼서 한번 빼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 할게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될 거다. 요거. 그 다음 세 번째는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요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을 거고 또한 이제 써놨던 거 거기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거야. A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될 거고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도 성립할 거다 이거예요. 4번은 조 끝에다가 할게요. 이제. 마지막은 집합이 3개 있는 경우예요. 자, 3개짜리 공식은 이거예요. 근데 공식으로는 거의 사용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공식에 의존하면 될 거고,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쓸 거예요. 자, 결론은 요건데요. 얘네들이 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서 증명도 할 거고, 쓰는 방법도 항상 이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자, A, B, C 집합이 있을 거고요. 보통 3개짜리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원소를 개수예요. A개, B개, C개. 그 다음에 여기 2개만 겹치게 되는 걸 X개, Y개, Z개. 3개 다 겹치는 부분을 U 개수예요. 개수.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써볼까? A의 원소의 개수는 A 플러스 X 플러스 Z 플러스 U가 될 거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B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U가 될 거고, C의 원소의 개수는 C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U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활용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 거고, 증명하려고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해보자. 이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뭘 구하는 거냐면 A, B, C 더하고 X, Y, Z 더하고 U 더한 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인데, A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만큼을 더한 거고, B를 더한 것은 요만큼, C를 더한 것도 요만큼인데, 얘네를 몽땅 더해버리면은 A, B, C는 한 번 더했는데 X, Y, Z는 몇 개씩 더했어? 다시 X, Y, Z는 몇 개씩 더했어? X 2개, Y 2개, Z 2개. U는 몇 개 더했어? 3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A, B, C는 냅두고 X, Y, Z 한 번 없애줘야 될 거고, U는 몇 개 없애줘야 돼? 2개 없애줘야지 답이지. 근데 이거 봐봐. A 교집합 B는 뭐냐면 X 더하기 U 괜찮아요? 그럼 X 한 번 없어졌고 U도 한 번 없어졌고, B 교집합 C는 Y 하나 없어졌는데 U가 이미 2번 없어졌어. 근데 여기 또 빼니까 Z 한 번 없어지고 U가 3번째로 없어졌지. 그래서 마지막에 U를 한 번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더하는 거더라.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다 3개짜리는 이렇게 풀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개수 갖고 풀면은 훨씬 쉬워요. 3개짜리는.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거 구하라고 할 걸, A만, B만, C만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여라. 또는 2개씩 겹치는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 또는 U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할 때 요거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자, 유형은 어떤 유형을 할 거냐면 요 유형을 할게요. 집합인데 K를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정의 내릴 거야. 이 원소들은 K를 K의 배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K의 약수.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양의 약수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음의 약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약수하면 다 양의 약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약수라고 쓸게요, 저는. 그래서 배수랑 약수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가 2야. 그러면 AK라고 하는 것에 A2가 될 거고, 배수가 되면은 2, 4, 6, 8 이렇게 무한집합이 될 거고, 또는 약수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1, 2, 2의 약수.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아. K가 3의 배수야, 4의 배수야, 5의 배수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번 적어봐봐. 적어보면 교집합이 뭐가 될지, 합집합이 뭐가 될지
여러분들이 찾는 능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려주는 것은 적어보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연습해보면 되고, 시험 볼 때는 바로바로 해주면 돼. 아마 배수의 교집합이 뭐가 될지, 약수의 교집합 또는 합집합이 뭐가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는 게 필요로 하는 거고요. 좀 빠릿빠릿하게 바로바로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최대값이 나오게 할 때는 빨간 색깔로 그려볼게요. 최대값이 나오게 하려면 포함되게 그리는 거예요. 당연히 큰 게 A가 될 거고 작은 게 B가 될 거고, 교집합의 최대값은 이럴 때가 가장 크게 나올 거고, 얘는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전체 집합에 남는 게 공집합이 아니야. 원소가 있어, 여기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최소값을 구할 때는 겹치는 게 있거나 또는 없으면 0개이긴 한데 0개 있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밖에 있는 이 원소의 개수가 0개예요. 공집합이라고 쓸까? 이렇게. 이 밖에는 원소가 없어. 얘는 원소가 있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이런 걸로 찾을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거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변형시켜서 거꾸로 이 밖에 있는 부분에, 즉 원소라고 쓴 부분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집합의 뜻과 성질을 했었는데, 거기서 개념 뭐 조금 더 정리할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나 하고 갈게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우리 A가 뭐냐면은 A의 원소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A가 A도 원소에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A는 자연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A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뭐냐면은 1이 들어가면은 누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 7. 이렇게 해서 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2가 있으면 6이 같이 있어야 될 거고, 3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 5. 4가 있으면 그냥 얘는 혼자, 하나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얘가 뭐냐면 A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그냥 원소가 2개짜리 또는 1개짜리인데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 1, 4, 7 이렇게 해도 돼요. 2, 4, 6. 이건 다 A라는 집합이에요. 이거 둘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해서 원소가 3개짜리도 되고, 그럼 4개짜리도 될 수 있겠지. 어떻게 되면 얘네 2개씩 순서를 지어서 1, 2, 6, 7 또는 1, 3, 5, 7 또는 1이 아니라 2, 3, 5, 6.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몇 개도 만들 수 있어? 5개는 여기다가 또 뭐 추가하면 돼? 4를 다 추가해서 또 쓰는 거고, 또 몇 개짜리도 될 수 있어? 6개짜리는 이거 3개 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 또 몇 개짜리까지 돼? 그럼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원소.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안 쓸게요, 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것에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찾는 방법 이렇게 찾으면 돼. 우리 혹시 조합하고 경우의 수 기억나요? 우리 했었지?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돼. 이 4개 가지고 4개짜리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3개 가지고 몇 개로 2개 뽑는 거니까 몇시 몇 하면 되겠어? 3시 2 해갖고 몇 개 나오냐면은 4개짜리는 3개 나올 거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5개짜리는 여기 2개 뽑아놓은 거에 하나 추가할 거니까 또 똑같이 몇 개? 똑같이 3개 나올 거고요. 개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6개짜리는 이거 다 들어가니까 한 가지 나올 거고. 그래서 요거의 개수에 따라서 조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문제 유형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또 요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집합 A가 이렇게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구하고 싶은 거냐면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 부분집합이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세야 되거든.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 이렇게 세지 말고 집합을 경우의 수를 좀 접근하자고. 순열과 조합. 원소가 2개인 것은 이 5개 중에 몇 개 뽑으란 얘기야? 그래서 OC 2개만큼 나와요. 10개. 괜찮아요, 요거? 이렇게 해서 쉽게 좀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은, 자, 이게 1번. 2번은 이거 할게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 자, 부분집합 구하면 몇 개 나와? 32개 나오지. 2에 5제곱 해가지고. 그러면 걔네들의 원소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더할 거냐면은 공집합은 0이라고 할 거고요. 1을 몇 개 더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1을 포함한 그럼 뭘 구하는 거냐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자,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게? 2의 4제곱 괜찮아요? 그러면 1은 반드시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16개 나올 거니까 1이 16번 더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면은 32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16개가 1을 포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을 다 더한 거. 또 뭐도 있겠어? 더하기 2는 몇 개 포함됐겠어? 그래, 2의 4제곱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요? 3도 그럼 몇 개? 4도 2의 4제곱. 5도 2의 4제곱. 그래서 얘네를 보통 어떻게 푸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한 다음에 몇을 곱해? 이렇게 많이 풀더라. 괜찮아요, 요거? 자, 업그레이드 버전. 3번은 요거예요. 부분집합이 있는데 부분집합에서 뭘 구할 거냐면은 원소가 가장 작은, 여기 비워두세요. 큰 도 쓸 거라서. 가장 작은 원소들의 합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집합 구하면 32개가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좀 써볼게. 이건 쓰지 마. 요건 쓰지 마. 요거는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1, 2, 한 개짜리 나올 거고 1, 2, 1, 3 뭐 1, 5 이런 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와서 4, 5까지 2개짜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 2, 3 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괜찮아요? 이 중에서 원소가 가장 작은 거 1, 1, 1, 1, 4, 1 이런 것들만 뽑아서 더해봐라 이 뜻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내가 이렇게 찾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지울게요. 요거 이제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적은 거고 부분집합 다 구해보면 더 있죠. 이거 32개니까 내가 많아서 안 쓴 거고 그 중에서 원소가 가장 작은 거? 그럼 여기에서 원소가 가장 작은 건 몇이야? 2인 거예요. 2. 그건 따로 더할 거고 지금 내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거. 몇 개 나올까? 이거예요. 1 몇 개 더해질지 보자. 그러면 봐. 1이 가장 작아야 돼. 1이 가장 작은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2, 3, 4, 5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얘네들이 포함되더라도 얘가 가장 작으니까 몇 개 2에 4제곱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2는? 2가 가장 작으려면 1을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고 얘는 나와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두 가지씩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의 세제곱 8가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3은 그럼 몇 가지? 이제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는 1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것은 요거인 거고 얘는 원소가 가장 작은 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쭉 찾아서 더한 게 요 문제예요. 그럼 빨간 색깔로 요거 하나 할까요? 거꾸로
가장 큰 원소를 더할 거야. 그럼 이거는 여기 1번이라고 할까? 2번으로 할게요. 2번. 빨간 색깔 풀이. 가장 큰 원소들을 고를 거야. 그럼 여기서, 아이고, 다 지웠잖아. 가장 큰 원소를 1로 갖는 게 몇 개게? 그래. 1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 1 곱하기 1이지, 사실은. 그럼 2가 가장 큰 원소로 있는 건 몇 개게? 그치? 2가 가장 크려면 3, 4, 5는 포함 안 돼. 1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거 괜찮아요? 그럼 3은? 그래, 2의 제곱 인제. 뭐 이걸로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해야 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4 곱하기 2의 세제곱, 5 곱하기 2의 4제곱. 얘가 제일 큰 거는 16개가 나올 거다. 이거. 됐어요?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 중 원소가 가장 큰 또는 가장 작은 수들의 합은 이렇게. 그럼 가장 작은 게 뭐일 수 있어? 큰부터 해보자. 1이 가장 작은 거야. 아, 가장 큰이야? 가장 큰. 그럼 1이 가장 큰 거 될 수 있을까? 원소가 2개 뽑히는데 가장 큰 거는 1이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럼 1은 안 돼. 그럼 뭐부터 되겠어? 2부터. 그럼 2가 가장 큰 거인 건 몇 개 있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2는 무조건 포함돼야 될 거고 3, 4, 5는 포함 안 돼야 되고 1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근데 봐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두 가지인데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 얘가 없으면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그래, 2 혼자 있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빼기 1 할 거예요. 이렇게. 왜 이러는지 이따 보면 알아요. 3이 가장 큰 원소다. 그럼 3은 있어야 돼. 그럼 4, 5는 없어야 되고 1, 2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럼 2에 몇 개? 제곱개만큼 있을 건데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거 하나 빼는 거예요. 왜? 원소가 한 개인 거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요거. 그럼 이제 느낌 알겠죠? 4가 제일 클 때는 2의 세제곱 빼기 1. 빼기 1은 혼자 있는 거 뺀 거야. 원소가 한 개인 거. 5일 때는 2의 4제곱 빼기 1. 이거를 다 뭐 해라? 더해라. 됐죠? 그럼 가장 작은? 이게 이제 몇 개겠어? 가장 작은 게 얘야. 그럼 얘는 무조건 포함? 얘네들은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의 4제곱개. 그렇지. 빼기 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알겠죠? 혼자 있는 거. 얘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5 혼자 못 있지? 괜찮아요? 5가 제일 혼자 있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를 더하는 게 요거의 합이다. 됐죠?